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입특고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해외 군사 매체에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트레일러에 올려진 차륜형 자주포 사진이었는데 장소가 한국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도로에 차륜형 자주포가 트레일러에 실려서 가는 장면이 해외 매체에 올라온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백밀러 쪽에 성조기를 달고 있어서 저희가 이 차륜형 자주포를 아덱스에서 모형으로만 봤지 이게 실물로 본 거는 또 처음이어서요. 과연 이 차륜형 자주포가 왜 한국 도로에 등장을 했을까요? 정말 재미나죠. 한국 도로에 차륜형 자주포가 나왔는데 해외에서 먼저 돌았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뭐 했어? 네. 왜 안 했어? 네, 뭔지 잘 왜 모르겠... 기사 안 썼어? 근데 그만큼 해외 군사 매체랑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산에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 되고 네. 참고로 차륜형 자주포 버전 K9의 차륜형 자주포 버전은 아덱스에서 저희가 보고 한 넉 달 전에 이제 우리 밀떡에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는 모형만이었어요. 모형만이었는데 실물이 이렇게 나와서 좀 놀래서 처음에 목업이야? 뭐 이 생각도 했는데 목업을 이렇게 1대1로 만들 일은 없으니까 네. 차륜형 자주포 버전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 궤도형이라고 부르잖아요. 무한궤도가 달린 거를 궤도형이라고 부르는데 차륜형은 바퀴, 한마디로 얘기해서 8톤 트럭에 자주포를 올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체코의 테트라 버전인 것 같은데 여기에 K9의 포탑 모듈을 올린 형태로 만들어진 게 사진에 찍혔고요. 2024년에 우리가 영국의 자주포 사업에 참여했다가 물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를 물먹인 애가 독일의 RCH-155 그러니까 차륜형 장갑차에 포탑을 올린 형태였는데 성능은 우리가 더 좋았지만 네. 하지만 영국이 찾았던 거는 항공 수송이 가능한 버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RCH-155에게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자주포는 궤도형이 당연한 거고 약간 차륜형은 이전에 프랑스나 체코만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차륜형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K9 있으니까 거기다 트럭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차륜형 자주포 도입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성조기가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미국으로 보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으로 가는 중에 이게 포착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창원 쪽에서 좀 찍힌 것 같아요. 창원에서 이제 배에 실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왜 그러냐? 미 육군의 지금 스트라이커 여단에 들어가 있는 M77 견인포를 대체하는 사업이 빠르면 아마 7, 8월경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회계 분기 안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낸 게 뭐냐? 사업의 마지막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미국 가서 후보군들이 현지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성능을 검증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임박했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성적이 붙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일반 차들 출고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가요?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대형 트레일러 모시는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 육군의 M1A2 전차 이런 거 그 트레일러에 싣고 가는 것도 유튜브에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이 밀덕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있구나. 천국이다. 네. 진짜 직접 두 눈으로 봤으면 너무 신기했을 것 같은데. 배달을 되게 시원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그래. 그리고 이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우리 아니에요? 군 무기도 아니니까. 그리고 일종의 이제 프로토타입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 미육군이 예를 들어서 보안을 지켜야 된다 그랬으면 아마 뭘 뒤집어 씌웠을 텐데 그 한국 건데 뭐 이렇게 된다 보니까 그냥 보낸 것 같아요. 그래, 되게 쿨하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 육군의 시험 평가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에 포착이 된 거예요. 기존의 자주포 운용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모바일 차륜형 자주포 시험 평가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육군이 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미국의 차세대 기동포병 플랫폼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미국군이 분산된 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더 높은 기동성과 신속 전개 능력을 갖춘 포병 전력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차륜형 자주포가 기존의 궤도형 자주포가 수행했던 작전 요구 능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아마 가져갈 것 같은데 뭐 분산된 위험, 분산된 전장이랄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스트라이커 부대 같은 경우는 해외 원정을 주로 가거든요. 항공기로 수송을 하는데 팔라딘이건 K9이건 항공기 수송이 좀 어렵습니다.
거의 전차 무게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정도 되는 크기의 그 무게의 차륜형 자주포를 필요하게 된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M777은 네. 견인식 자주포거든요. 그러니까 펼쳐놓고 쏘고 트럭에 연결하고 가야 되니까 아무리 뭐 자동화되고 뭐 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장이라는 데가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포병 인원들이 외부에서 방열하고 뭐 쏘고 이러는 거는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안정성 높은 이 자주포인데 궤도형 말고 차륜형 자주포를 찾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8곱하기8 차량 정도에 올리면 포탑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현대 전장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군데 죽치고 앉아서 발사 쏘고 다시 쏘고 이런 건 좀 어렵고 그쵸. 몇 발 쏘고 그다음에 이동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는 궤도형보다는 차륜형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궤도형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로 운반해야 되거든요. 트레일러 운반해서 전장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서 이동해야 그러네요. 되는데 네. 트럭 같은 경우는 그냥 차이가 한 가면 100km고 되지. 200km 그냥 가면 됩니다. 뻥크 나면 타이어 갈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네.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궤도형보다 차륜형 자주포의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궤도형은 고장 나면 궤도 바꿔야 돼, 막 엔진 바꿔야 돼 이러지만 차륜형은 그냥 타이어 펑크 나면 타이어 갈아 끼우고 엔진 교체하는 거는 차륜형이 궤도형보다 당연히 훨씬 쉽고 궤도형 자주포에 들어가는 차량은 별도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륜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트럭에다가 이제 운전하는 부분에 하이마스처럼 껍데기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네, 방탄되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차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나라 차체가 아니고 타트라 체코제로 차체를 했을까요? 참고 말씀드리면 테트라 트럭 사업부에 보면 군용 차량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차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트럭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동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군용 트럭이 기준이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체코의 타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면 군용 차량 사업부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용 차량을 군용으로 개조한 버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시간이나 이런 돈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체코께 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마 미 육군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ROC, 요구, 네. ROC 가운데 뭐 사막이라든지 험지 그렇죠. 돌파 능력. 어. 근데 이것 때문에 따로 트럭을 만들자니 또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트라 거를 적용을 했. 그러니까 이제 청궁2 UA 버전, 네. 그러니까 UA군 요구도 반영된 네. 그것도 테트라 트럭이에요. 어. 그 이상하게 하나 에어로가 테트라가 뭐가 있나 봐. 어. 네,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에 포착된 이 신형 자주포 핵심 기술 그리고 설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자주포의 차륜형 버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비용 때문이거든요. 비용이 압도적으로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 작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송기로 운반할 수 있는 지점들이 필요한데 K9도 한 40톤 가깝고 팔라딘도 그 정도 무게. 그러니까 현존하는 궤도형 자주포는 물론 수송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불안하죠.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죠. 근데 무게가 절반이면은 2대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헬기 같은 거에 포탑 따로 차체 따로 해서 이렇게 슬링해도 되고 그리고 K9 보통 MH라고 하거든요. 모바일 하위처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K9 포탑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 자동 장전, 네, 그 다음에 피탄성, 네,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사업의 주요 조건 중에 하나가 방호성이 M109 팔라딘 수준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차체는 하이마스처럼 방탄캡을 네. 씌울 것 같은데 포탑은 그냥 가져와서 씌워놓으면은 이제 팔라딘 수준의 방호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미국 사업의 중요성도 있지만 앞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궤도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개발해서 배치하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K9 A3 버전이 우리 나올 거 아니에요. 무인화. 우리 바꿔주면 됩니다.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라고 바꿔주면 되고 네. 차량에 예를 들어 무인 주행 장치 같은 거 달아놓으면 진짜로 MH 버전도 무인화가 됩니다. 이런 식의 차곡차곡 신기술을 쌓아가면서 새로운 네. 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쟁하는 기종들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독일 라인메탈이 하고 있는 RCH155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엘비사가 만든 이제 시그마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시그마도 잘 보면 지금 요번에 나왔던 우리가 만든 이 K9 차륜형이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육군이 도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전문지,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국방 전문지에서는 사실 독일제 우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실제 테스트에서 이게 지금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그렇죠. 약간 중요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1 같은 건데 경쟁. 그럼 네. 셋이 성능이나 이런 건 다 비슷해요? 우리가 조금 더 강한 뭐 장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아직 이제 공개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네. 경연의 장이 열린다. 아. 여기서 만약에 투표를 해주세요. 그쵸 퍼포먼스를 네. 잘 보이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네. RCH 155랑 거의 양자 구도로 대결할 것 음.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완성품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테스트 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RC1호가 갑자기 퍼진다거나 네네네 네. 뻥크 난다거나 카요가 이러면서 이제 넘어진다거나 네네 아.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네. 우리가 살짝 구멍을 좀 내볼까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이랑 미국 사이가 별로 안 너 좋기 양아치니? 때문에 이렇게 해보지 이제. 아이. 또 하나 아. 이제 미국이랑 네. 네. 또 이제 독일이랑 사이가 네. 그다지 안 그렇게 좋은 하죠. 것도 네. 네네네 네, 그렇게 근데 또 우리의 특별한 강점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가성비, 그렇죠. 효율성이 네, 좋다라는 네, 거 네. 아닐까요? 그렇죠. 음. 거기다 이제 58 구경장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궤도형은 차체 중간에 포탑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58 구경장이 너무 길거든요. 음. 그러니까 약간 출렁거리거나 가만히 있어도 무게가 좀 내려가는 게 있는데 네. 차륜형 같은 경우는 보통 제일 뒤에 놓거든요. 뒤에 놓기 때문에 트럭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쳐 놓으면은 네, 그것도 조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차륜형 K9A2 네. 차륜형 자주포 우리도 도입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또 달라질까요?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군 잘 보시면 견인포는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자주포가 너무 많아. 네. 거의 막 2,500원 네. 수준이니까. 유럽 다 털어도 우리가 제일 네.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지금 다연장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네. 견인포 KH179를 대체하는 견인포를 이런 트럭형 베이스로 뭐 해보자 이런 얘기도 사실 전에 한번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미국에서 잘 되면 미국군도 쓰는데 우리 쓰면 되지.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돼서 아마 개발비 상당 부분을 사실상 이제 미정부가 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예전에는 우리 작계가 방어용 작계였거든요. 5027 할 때 제가 현역이었을 때 그리고 상당수는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어디까지 밀렸다가 반격하는 거기 때문에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은 공세작전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8x8 트럭 정도면 비포장 도로 정도는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58 구경장이 설치된 이런 차륜형 자주포가 있다면 약간 무인화 버전 같은 걸로 해서 먼저 보내서 이제 약간 탐지하고 한 발 먼저 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고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 궤도형 자주포가 못 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산꼭대기, 섬 뭐 이런데 배를 태워서 보내도 되고 분해해서 슬링해서 이제 놓은 다음에 쏴서 멀리 보고 멀리 쏴도 돼요. 예를 들어서 58 구경이 100km 날아가는데 네. 산 위에서 쏜다고 해보세요. 더 멀리 날아가지. 네,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궤도형과의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뭐 현재 한두 대 정찰형 같은 걸 넣어서 먼저 보내서 쏴보고 그 다음에 이탈한 다음에 이제 궤도형이 본격적으로 나가는 전술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헌터킬러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전차에서 포수가 쏠 때 전차장은 다른 걸 먼저 포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륜형이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다른 목표를 먼저 포착하거나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궤도형보다는 빨리 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제품이 한 1년 만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K9 성능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얹기만 하면 돼서 그런 건가요? 아, 이 잘 보시면 뒤에 무인 포탑일 거예요. 근데 K9A2가 지금 잘 보시면 포탑 부분에 사람이 거의 안 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기 좋아진 거죠.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네. 네. 속된 말로 이제 아다리가 맞은 거죠. 왜 마지막에 마무리를 가다마이 아다리로 나오고 하십니까? 아다리 나오고 아, 이런. 국장님 그렇습니다. 아유, 못 살아. 네. 자, 한국 도로에서 성조기를 달고 가는 차륜형 자주포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자주포의 모습을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하네요. 직접 진짜. 보셨다면 그쵸. 네. 네. 댓글로 그 좀. 후기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 육군의 시험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 이 차륜형 K9A2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올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